골목을 벗어나 큰 도로 옆 인도를 걷던 중이었습니다. 순애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맛이 없어서 대충 때우기만 했던 것이 저혈당을 불러온 것이었어요. 순애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입니다. 나를 살려준 백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구가 없었음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단독주택에서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애는 매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백구가 순애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순애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몇 년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는 것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았지만 백구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애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아침의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백구는 이미 현관문 앞에서 산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줄을 보자마자 꼬리를 더욱 빠르게 흔들며 순애를 바라봤어요. 그래. 나가자. 순애는 백구에게 목줄을 채우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외아들 창훈이도 5년 전 소방관 순직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순애와 함께하는 건 백구뿐이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순애는 백구의 발걸음을 맞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아는 듯 절대 앞서가지 않고 항상 옆에서 몸을 기대며 걸었어요. 마치 순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훈이도 이런 날은 감기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순애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창훈이는 언제나 어머니 걱정을 먼저 했던 효자였어요. 소방관이라는 위험한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자신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을 더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백구에게 사료를 주고 자신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었지만 백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창훈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방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소방관 시절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아직도 창훈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서랍에서 창훈이가 생전에 자주 쓰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속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무릎약, 어머니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 어머니 생신 선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바보 아들아.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훈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도 어머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였습니다. 백구가 순애의 발밑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순애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백구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가 있구나. 너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렇게 순애의 하루는 백구와 함께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산책을 나간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훈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순애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백구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창훈이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백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집중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순애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하지만 어딘지 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탓인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오늘은 좀 짧게 돌자. 순애는 백구에게 말하며 평소보다 짧은 코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애를 바라봤지만 순순히 따라왔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백구는 순애의 옆에서 몸을 기대며 걸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도로 옆 인도를 걷던 중이었습니다. 순애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맛이 없어서 대충 때우기만 했던 것이 저혈당을 불러온 것이었어요. 순애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백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순애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코로 순애의 얼굴을 툭툭 건드려 보고 앞발로 순애의 팔을 살짝 건드려 봤어요. 하지만 순애는 의식을 잃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던 백구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왈. 목청이 터져라 지저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도로 위로 한 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35살의 젊은 남자 이태수였어요.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선 이태수는 갑작스럽게 들리는 게 짖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뭔가. 이태수는 인도 위에 쓰러져 있는 순애와 그 옆에서 짖고 있는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차에서 내린 이태수는 빠른 걸음으로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태수는 순애의 상태를 확인하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백구는 이태수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이태수가 도움을 주려는 것임을 알아차렸어요. 짖음을 멈추고 순애의 머리맡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태수는 순애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방관 출신인 이태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19입니다.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이태수는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순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백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한 듯 순애 곁을 맴돌았습니다. 신고를 마친 이태수는 순애의 기도를 확보하고 안전한 자세로 눕혔습니다. 머리 부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정미소가 뛰어나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어요. 순애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정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순애 언니. 정미소는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50살인 정미소는 순애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이웃으로서 평소에 순애를 챙겨주곤 했어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분이 혹시 할머니를 아세요? 이태수가 정미소에게 물었습니다. 정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옆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애를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백구는 순애가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보고 따라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습니다. 걔는 같이 탈 수 없어요. 정미소가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는 순애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정미소는 구급차에 동승하며 이태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태수는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이태수는 이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순애는 정미소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백구의 지짐 덕분에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순애는 그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백구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순애는 다음 날 오후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혈당으로 인한 실신이었다며 앞으로는 규칙적인 식사를 당부했어요. 정미소가 마중을 나와 순애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백구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를 보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왔어요. 마치 영원히 헤어진 줄 알았다는 듯이 순애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기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놀랐지? 순애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손을 하드며 안도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애는 백구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집 앞 대문을 나서다가 낯익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젊은 남자였어요. 이태수는 순애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걱정이 되어서요. 아이고, 그때 그분이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는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태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행히 큰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에요. 순애는 이태수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태수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순애의 간곡한 부탁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이태수는 백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백구도 이태수를 경계하지 않고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가 참 영리하네요. 그날 짖지 않았다면 저도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태수는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게 이름이 뭔가요? 백구라고 해요. 순애의 대답을 들은 이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더욱 자세히 바라봤어요. 백구의 오른쪽 귀에 있는 작은 흉터, 왼쪽 앞다리의 특이한 털무늬, 모든 것이 기력과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개를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이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어요. 한 8년 정도 됐나요? 우리 아들이 데려다 줬어요. 소방관이었는데
5년 전에 순직했거든요. 이태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방관, 8년 전, 백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혹시 아드님 성함이 김창훈이신가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이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창훈이를 아세요? 이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창훈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창훈이 형의 소방학교 후배였어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훈이의 후배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훈이 형을 따라서 구조대에 들어갔어요. 형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태수는 창훈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창훈이는 후배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선배였어요. 구조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태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창훈이 형이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그 백구가 아닐까요?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창훈이가 백구를 어떻게 데려온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기르던 개를 어머니에게 맡긴다고만 했었습니다. 8년 전에 대형 화재가 있었어요. 아파트 화재였는데 그때 창훈이 형이 마지막에 이 개를 구조했어요. 이태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조한 후 창훈이는 건물 안에서 들리는 게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창훈이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백구를 구해냈습니다. 그때 이계가 다쳤어요.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호흡이 곤란했고 화상도 입었어요. 순애는 이태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훈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창훈이 형이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했어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계속 돌봐주셨어요. 이태수는 백구의 귀에 있는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도 그때 입은 상처예요. 저도 그때 함께 있었거든요. 순애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아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창훈이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순애는 궁금해했습니다. 이태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형은 항상 그런 분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떠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백구가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아들이 목숨을 걸고 구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순애와 이태수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태수가 돌아간 후 순애는 한동안 백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아들이 기르던 개라고만 생각했던 백구가 사실은 창훈이가 목숨을 걸고 구한 생명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얘야, 내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순애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드디어 알려진 것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창훈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 보니 오래된 핸드폰이 하나 나왔어요. 창훈이가 마지막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백구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 켜보았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창훈이가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소방서에서의 일상이나 동료들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영상이 순애의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엄마에게였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창훈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어린 백구가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창훈이는 백구를 안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은 백구예요. 제가 화재 현장에서 구조했는데요. 정말 용감한 녀석이에요. 순애는 화면 속 창훈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처음에는 제가 키우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녀석이 엄마와 더 오래 있을 운명인 것 같아요. 창훈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창훈이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이 녀석이 정말 똑똑해요. 사람 마음을 잘 알아줘요. 엄마가 외로우실 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서 데려오려고 해요.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훈이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고 백구를 데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항상 곁에 있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대신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창훈이의 말이 끝나갈 무렵 백구가 카메라를 향해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순애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얘가 엄마한테 인사하는 것 같네요. 엄마, 이 녀석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백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가 내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순애는 백구를 안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전에 백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백구가 말로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순애는 백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미안해. 그동안 너를 그냥 개로만 생각했어. 내가 창훈이의 마지막 부탁이었는데. 백구는 순애의 손을 하드며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달리 대할게. 내가 창훈이가 목숨 걸고 구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않을게. 순애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순애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백구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제 백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저 돌봐주어야 할 동물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에게 남겨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 중에 순애는 백구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잣말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창훈이가 내 이름을 백구라고 지었구나. 하얀 털이 예뻐서 그랬나 보네. 백구는 순애의 말에 짧게 대답하듯 한번 짖었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가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백구의 밥그릇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료만 부어줬다면 이제는 창훈이가 좋아했던 반찬을 조금씩 섞어주었어요. 창훈이가 좋아했던 김치찌개야. 너도 좋아할까? 백구는 맛있게 사료를 먹으며 가끔 순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애는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 정미소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순애는 정미소에게 백구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창훈이가 정말 효자였네. 정미소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백구를 더 잘 챙겨야겠어. 창훈이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백구는 그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5챕터 백구의 진짜 사연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돌봐주어야 할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창훈이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백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물론 나쁘게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의무감으로 돌봐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순애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창훈이의 방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백구에 대한 다른 기록이나 사진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창훈이가 소방관 시절에 모아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조활동 사진들, 동료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백구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지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백구가 화재로 인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치료받은 기록들이었어요. 치료비 영수증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창훈이가 자신의 월급으로 백구의 치료비를 모두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바보 아들아. 돈도 많지 않을 텐데. 순애는 영수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훈이가 얼마나 백구를 아꼈는지, 그리고 백구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상자 맨 아래에서는 창훈이가 손수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백구를 구조한 날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오늘 화재 현장에서 개 한 마리를 구조했다. 모든 사람을 구조한 후에도 건물 안에서 개 울음소리가 들렸다. 위험했지만 그냥 둘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도 소중하니까. 첫 번째 일기였습니다. 순애는 창훈이의 글씨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백구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얀 털이 예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호흡이 곤란하고 화상도 여러 군데 있다. 꼭 나아야 할 텐데. 창훈이가 백구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쓰인 일기에는 백구의 회복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백구가 많이 나아졌다. 오늘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정말 기뻤다. 이 녀석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백구와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제법 잘 따라온다.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착한 녀석이다. 순애는 일기를 읽으며 창훈이와 백구의 시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창훈이가 백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백구도 창훈이를 얼마나 의지했는지가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순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그런 것 같다. 내가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업무 때문에 쉽지 않다. 백구를 엄마께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녀석이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다. 순애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글자가 흐려졌어요. 창훈이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 그리고 백구를 자신에게 맡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순애 옆에 조용히 앉아서 순애가 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순애의 손에 코를 비비며 위로하려고 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애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백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창훈이의 사랑이 백구를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애는 백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함께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할 때도 백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구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더 오래 머물러주고 백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 여기구나. 창훈이도 이런 곳을 좋아했을까? 순애는 백구와 대화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반응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백구를 더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창훈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백구에게도 조금씩 나눠주며 백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훈이가 좋아했던 불고기야. 너도 좋아하는구나. 백구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가끔 순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애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순애는 백구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창훈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구는 창훈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창훈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개구쟁이였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 백구는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습니다. 마치 창훈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와 백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백구도 순애의 변화를 느끼는 듯 더욱 다정하게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백구에게 밥을 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백구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훈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백구였던 것이에요. 순애와 백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태수는 그 사이에 두 번 더 순애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창훈이에 대한 그리움과 백구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백구와 산책 나가셨어요? 이태수는 순애의 집 앞에서 백구와 함께 돌아오는 순애를 만났습니다. 백구는 이태수를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럼요. 요즘은 매일 나가요. 이 녀석이 좋아해서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밝은 표정이었어요. 이태수는 순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백구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야 이 녀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순애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손길을 받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이태수는 창훈이의 어머니와 백구가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훈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훈이 형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태수의 말에 순애는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우리 창훈이가 정말 좋은 선물을 남겨줬어요. 백구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이태수에게 다가가서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았어요. 이태수는 깜짝 놀라며 백구의 발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네요. 창훈이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다 창훈이가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해요. 순애는 백구의 행동을 보며 창훈이를 떠올렸습니다. 백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창훈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태수는 백구와 놀아주다가 문득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창훈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창훈이 형이 백구에게 특별한 신호나 명령어를 가르쳐 주신 걸 아세요? 신호요?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태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창훈이 형이 구조견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한 방법이 있었거든요. 혹시 백구에게도. 이태수는 손을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백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반응을 보였어요. 일어서서 이태수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앉았습니다. 어머,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순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태수도 신기해했어요. 창훈이 형이 구조견들에게 가르치던 신호예요. 백구에게도 가르쳐 주셨나 보네요. 이태수는 다른 신호들도 시도해 봤습니다. 백구는 모든 신호에 정확하게 반응했어요. 앉기, 엎드리기, 제자리에서 기다리기까지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똑똑했구나. 순애는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백구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창훈이 형이 백구를 정말 정성스럽게 훈련시키셨나 봐요.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구조견 못지않아요. 이태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창훈이가 백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순애에게 다가가서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순애의 손을 살짝 물어서 현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순애는 백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순애를 현관 쪽으로 이끌려고 했어요. 이태수는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슬리퍼나 열쇠 같은 걸 찾으세요? 맞아요. 현관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순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구가 현관 옆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 신발장 문을 살짝 밀어서 열었어요. 그 안에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열쇠가 거기 있는 줄 알았을까요? 창훈이 형이 백구에게 물건 찾기도 가르쳐 주셨나 봐요. 정말 대단해요. 이태수는 감탄했습니다. 백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정말로 순애를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애는 백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백구의 능력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창훈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백구를 훈련시켰는지 알 수 있었어요. 창훈이가 백구를 나한테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순애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창훈이는 단순히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백구를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백구를 훈련시켜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정말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태수의 말에 순애는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창훈이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완벽한 동반자였어요. 백구는 순애와 이태수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들이 알려진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순애 곁에 앉았어요. 이태수가 알려준 백구의 특별한 능력들을 알게 된 후 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구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창훈이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훈련시킨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백구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구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백구는 순애가 걸을 때 항상 왼쪽에서 걸었는데 이것도 창훈이가 가르쳐 준 것 같았습니다. 너 혹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순애가 물어보자
백구는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산책 중에 순애는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휴대폰을 떨어뜨려 봤어요. 백구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휴대폰을 입에 물고 순애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 정말 똑똑하구나. 순애는 감탄하며 백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듯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백구와 함께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리모컨을 달라고 하면 가져다 주고 슬리퍼를 찾아달라고 하면 정확히 찾아주었어요. 창훈이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 거구나. 순애는 백구의 능력에 계속 놀랐습니다. 창훈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후에 정미소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순애가 많이 밝아진 것 같다며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었어요. 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백구 덕분이에요. 이 녀석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요. 순애는 정미소에게 백구의 특별한 능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미소는 깜짝 놀라며 백구를 바라봤어요. 어머, 이게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창훈이가 훈련시켜 준 거래요. 나를 도와주라고요. 순애의 설명을 들은 정미소는 감동했습니다. 창훈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창훈이가 정말 효자였네요. 이런 걸 다 준비해 놨다니. 정미소는 백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백구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백구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창훈이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창훈이의 사진을 보는 듯 했어요. 창훈아, 고마워. 백구를 이렇게 잘 준비해줘서. 순애는 창훈이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백구가 일어나서 창훈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따라갔어요. 백구는 창훈이의 옷장 앞에서 서더니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어? 순애가 옷장을 열어보니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백구가 그 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백구의 목걸이와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애에게 보내는 창훈이의 편지도 있었어요. 엄마께 백구와 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백구가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백구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드릴 거예요.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훈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백구는 엄마의 건강도 살펴볼 거예요. 만약 엄마가 아프시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면 백구가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에는 백구의 특별한 능력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물건 찾기, 약 가져오기 등 순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엄마, 제가 항상 곁에 있어 드릴 수는 없지만 백구가 저 대신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백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다 읽고 백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훈이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줘서. 백구는 순애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창훈이가 준비해준 목걸이를 백구에게 채워주었습니다. 목걸이에는 백구 마이너스 순애 할머니의 가족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순애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새로운 목걸이를 차고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순애는
백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도 돌봐주어야 할 짐도 아니었어요. 창훈이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하고 완벽한 동반자였습니다. 백구도 순애의 변화를 느끼는 듯 더욱 적극적으로 순애를 도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벽한 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순애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창훈이가 원했던 대로 백구는 순애의 침대 곁에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도 보내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었습니다.